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법인이 신규로 오픈을 했을 경우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세법상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사업자하고 틀려서 법인은요, 주주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주주가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 규모를 얼마나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요, 무조건 자본금은 최소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추후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 경우는요, 대표이사 보통 많이 법인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차입금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제 현금이 들어옵니다.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언제든지 바로 이체를 통해서 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이 자본금을 크게 잡았을 경우에는요, 가져가는 게 감자 위에는 힘들어요. 그러려면 감자라는 거는 추후에 법무사 비용들도 발생을 하고 절차도 들어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돈에 대한 회수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은 최소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단 법에서 전문건설, 그 다음에 금융, 대법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본금 100만 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설정된 자본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에 따라서 반드시 돈을 집어넣고 법인 설립이 가능한 업종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이제 투자를 하면은 주주가 오겠죠. 이제 지분율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의사결정과 관련이 돼서는 우리 현행 3법상 지분율이 50%를 초과를 해야지 일반적인 결의가 가능합니다. 이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게 수월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분율이 50%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세법적인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법에서는 유의사항이 뭐냐면 과점주주라는 게 있습니다. 과점주주라는 게 뭐냐면 그 법인에 가장 주식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과점주주라고 하죠. 이 과점주주 50%를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세법상 제재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50% 플러스 한 주인데, 이 과점주주에는 내가 40%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에 배우자라든가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처럼 특수관계자가 있다고 한다면 포함을 된 50%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과점주주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법인이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뜨는데, 통상적인 세금이 원천세라든가 부가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등이 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세금이 제때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체납이라고 하죠. 이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국세기부법상 2차 납세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체납이 1,000만 원이 있다. 근데 내가 지분율이 60%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1,000만 원 중에서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2차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법인 설립을 할 때는 이 주주 구성에 대해서 반드시 세무사랑 상의를 하시면서 설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입니다. 2차 납세 의무 설명드렸고, 지방세 파트에서는 당해 법인이 부동산이나 기계장치나 자동차 등을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과점주주입니다. 5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간주 취득세라는 거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간주 취득세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구청이 다 틀리겠죠. 국세하고 틀려서 실무상으로 신고서 작성하고 납부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해결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랑 소통을 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신고 작성을 해야지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설명드린 대로 과점주주로서 50% 이상을 인수를 했을 경우에 부동산 등이 있으면 반드시 개인적입니다. 법인이 아니고 법인 주주도 되고요, 개인 주주도 돼요. 간주 취득세를
부담을 한다는 거. 이것도 과점주주에서 주의사항이 됩니다. 단 여기서 설립 시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50%가 초과된 상태에서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간주 취득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설립 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법인의 주소지입니다. 본점 소재지가 되겠죠. 이 소재지가 과밀억제 구역에 내느냐 또 비과밀억제 구역에 본점 소재지를 두느냐에 따라서 유의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구입을 했을 때입니다. 본점을 과밀억제 구역에 두었을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 등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취득세가 4.6인데요. 9.4% 중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구역과 이제 비과밀억제구역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조특법상 감면이 있습니다. 또는 공제도 있겠죠. 이 중에서 청년과 관련된 청년 창업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밀억제구역에서 사업을 하는지 또는 비과밀억제구역에서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설립을 하고 5년 동안은 감면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짜투구리로 주의사항이 법인이 설립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돼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 최초 작성 시에는 법인의 법인 등록번호라든가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임차인을 기표를 합니다. 단 세무서에 고 임대차 계약서의 주민번호로 설립 신고를 해버리면 사업자 등록증이 반려가 됩니다. 또는 보존 요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차 계약서를 대표이사 명의로 쓰더라도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가 나올 겁니다. 그럼 반드시 건물주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을 해서 법인 등록번호로 기표를 하고 법인도장을 찍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지 세무서에 2번 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 사업자하고 틀려서 법인 사업자는 각종의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인건비라고 볼게요. 직원도 있고 임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원에 대해서는 세법상 크게 제재사항이 없지만 임원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이 많습니다. 세법에서 규정되는 사항들이 많죠. 특히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그 다음에 임원의 상여금, 임원에 대한 보수, 이런 경우는 세법상의 혜택을 다 받으려면 반드시 초기에 정관 작성이 선행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설립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추후에 비용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정관에 퇴직금이나 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정관 등을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뜨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 설립하기 전에는 법무사 사무실에 수임을 바로 하지 마시고요. 정관 등에 대한 서본을 받으셔서 세무대리인이 검토를 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파악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 설립 절차로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